실제 환자분들과의 상담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디지털 프라치와 전체 임플란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치료는 구조와 치료 계획이 다릅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치료 선택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가 다 흔들린다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진단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사진을 보면 2023년도 6월 8일 내원을 하셨고요. 나이는 이제 65세 남자분이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치아에 잇몸 염증이 심하고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씹는 면에서 봤을 때 치아들의 배열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측면에서 봤을 때 어금니 부위에 뿌리들이 많이 노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남아있는 치아들이 흔들리고 뿌리를 잡아주고 있는 뼈에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른쪽 위에 브릿지를 한 부위의 치아들이 잡고 있는 뼈가 많이 소실이 되면서 동요도도 심하고 발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좌측의 구치부도 마찬가지로 CT상에서 뿌리가 노출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좌우측 다 구치부에 남아있는 치아들이 뼈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치아, 몇 개의 치아를 살릴 수도 있지만 남게 되는 치아가 몇 개 없는 상태가 되는데, 치료는 크게 틀니 아니면 임플란트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은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전체 임플란트랑 그리고 디지털 프라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상악 기준으로 보면 앞니 중절치 2개 하고, 오른쪽에 작은 어금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치아들은 잡고 있는 뼈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다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뼈를 빼고 나면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부위, 앞니 부위, 어금니 부위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분절을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했을 때 1구역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이 위치에 2개를 심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금니 부위에는 상악동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상악동 거상술을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금니 부위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2개를 심고 연결하는 브릿지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전치부의 2번 구역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치아는 크라운을 새로 씌워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위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3개를 심어야 되는데, 이쪽 부위에 보면 임플란트 2개의 위치가 이제 너무 가깝게 되면은 이제 예후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임플란트 간 거리가 3m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지 나중에 골소실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뒤쪽으로 옮겨서,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이 2개의 임플란트를 브릿지로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왼쪽 구치부에 해당이 되는 이 3번 구역은 이쪽 부분의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정리해보면 치료 비용에 관련된 얘기는 임플란트가 지금 총 7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아닌 부위에는 크라운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총 6개고, 구치 부위에는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이 4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환자분 입장에서 이제 비용도 문제지만 치료 기간과 네온 횟수가 궁금하실 건데, 치료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오래 걸리는데, 요 부위처럼 치아를 발치를 하고 뼈가 아물 때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3개월에 수술을 할 때 다시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악동 거상술 후에는 치아 머리를 올릴 때까지 골 융합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처럼 총 전체 기간은 6개월 이상이 걸릴 걸 예상이 되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몇 번이나 자주 와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원 횟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대략 20번 이상은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궁금해 하시는 게, 이를 빼고 수술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골융합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시치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실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남아있는 치아 3개를 이용해서 걸어 쓰는 고정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비고정성 임시 틀니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꼈다 뺐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될 건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실 거고 해서 전체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디지털 프라치로 갔을 때는 남아있는 치아를 발거를 해야 되고, 발거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이 위치에 6개를 식립을 하고, 구치부에는 요 부위는 거상술을 동반을 해서 6개 식립을 하고요. 수술날 동시에 임시치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뼈가 아물기 기다렸다가 잇몸과 뼈가 치유가 되면 차후에 체중 보충을 가게 되는데, 이제 치료 비용과 관련해서는 임플란트는 6개가 들어갈 거고요. 크라운은 이제 프라치 형태로 1개로 연결되는 형태로 가는 거고, 상악동 거상술은 2개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치료 기간과 내원 횟수는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이내가 될 거고요. 내원 횟수는 이런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6회에서 7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치료 과정 중에서 쓰게 된 임시 치아는 전체 임플란트에서 썼던 꼈다 뺐다 하는 임시 틀니가 아니고,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바로 고정할 수 있는 고정성 임시 치아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방법을 다 진단을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환자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실 건데 디지털 프라치로 진행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상악은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하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프라치로 진행을 원하셔서 남아있는 좋지 않은 치아를 다 발거를 하고요. 6개 임플란트를 심고 하나로 연결하는 프라치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 발치후 즉시 식립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케이스였고, 하악도 발치후 즉시 식립인데 초진 사진에서 결과를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치료 후의 사진인데 총 걸렸던 기간이 대략 7주 정도 걸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주 후에 2번째 내원을 하셨는데, 이날 바로 수술하고 임시치아를 연결을 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상악에 대한 수술은 이를 빼고 2개 수술 가이드를 통해서 6개 임플란트를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첫 번째 고정성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서 치료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악은 다음날 오셔가지고 일부 치아를 제외하고 발치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수술 가이드를 끼우고, 수술 가이드에 있는 슬리브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고요. 2번째 수술 가이드를 이용 나머지 2개를 더 심고 총 6개의 임플란트를 다 식립을 해서 수술 끝난 직후에 총 12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에도 미리 제작된 고정성 임시치아를 연결을 하고 마무리가 된 상태죠.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 씹는 면에서 본 위아래 사진입니다. 다음 날 다시 오셔가지고 2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임시치아는 술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확한 편이 있으니까, 수술 후에 임플란트 위치가 고정이 된 상태니까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정확하고 더 심미적인 2번째 고정성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내면에 인상제를 넣고요. 내면에 잇몸 형태를 체득한 다음 스캔바드 스캔지그를 체결을 하고 고광 밖에서 스캔을 해서 2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제작 준비를 합니다. 제작 기간에 대략 2-3주 정도 걸릴 건데, 그림에서 보듯이 2번째 고정성 임시치아가 제작이 돼서 준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 오셨을 때 위아래 체결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체결을 다 하고 나서 체결이 잘 됐는지 그런 부분도 파노라마를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2번째 임시치아를 2주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이를 뺀 부위랑 뼈에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가 골유착이 잘 되도록 기다린 다음 골유착 여부나 혹은 잇몸 힐링 여부가 다 판단이 되면 2주 후에 최종 보철 제작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5번째 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2번째 고정성 임시치아를 이용을 해서 최종 보철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죠. 저때 만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4주 정도 걸려서 최종 보철이 완성이 되었고요. 4주 후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이렇게 상악하악 그림과 같이 제작이 되었고요. 잇몸이 많이 이제 잘 아문 걸 확인할 수 있죠. 최종 보철을 체결한 상태의 사진이고요. 정면에서 본 사진, 그리고 교합면에서 본 사진, 각각 측면에서 본 사진인데, 교합도 잘 되고 심미적으로도 좋아서 결과가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도 가능은 했지만, 전체 임플란트와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서 각각 진단을 내려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각각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을 때 환자분의 프라치를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치료 기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내원 횟수도 줄어서 환자분도 만족하셔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례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